의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대국민 주치 온앤닥터TV 열렬의 문의 진행자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의사가 되길 꿈꾸면서 의과대학 진학을 설정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됐다고는 하지만 역시 의과대학은 여전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희 온앤닥터TV 열렬의 문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관점으로 의과대학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방법을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정동환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주한 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정동환 선생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착즙 당하고 있는 교육사회평준화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큰 의사를 꿈꾸면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아마 저희 방송이 송출되는 쯤이면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능을 쳤거나 또 면접까지 마쳤거나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생님이 교편을 오랫동안 잡으셨으니까요. 그 교편 생활 중에 이 친구 정말 슬기로웠어. 그런 모델들을 좀 일러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잊을 수 없는 슬기로운 아이. 어떤 친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좋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아마 오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슬기로운 아이 혹은 의대다 혹은 초상위권 대학에 간다라는 아이들의 태도, 이 아이들의 공부력 그리고 환경 세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 그 말씀만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처음 이제 태도 부분에 대해서 얘는 의대는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요즘 추세가 그렇다 봐요. 그때가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제 혹은 전자전기 이쪽도 있었고 최근 한 7, 8년 내에 의대가 또 급부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이 의대다. 예전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데가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전자전기였다. 같은 맥락으로 볼게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소서를 이제 봐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기가 어떤 분이랑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데 그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3만 얼마에 이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만 얼마 정도의 가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른이었어요. 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이제 서로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2만 1,000원에 이제 결정 내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샀구나. 근데 이 아이 표현이 정말 멋있었어요. 나는 이걸 싸게 산 거에 대한 만족보다 합리적 소비를 했다라는 나의 이 행동에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이거에 대한 당장의 결과보다 이걸 통한 만족하는 거 있죠. 만족하는 게 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아우라.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저는 싸게 사는 거, 합리적 소비라 할 때 가성비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그런 뭔가를 할 때 뭐랄까? 쟤는 왜 저런 애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 아우라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우라가 없는 애들의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우라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환경할지를 얘기할 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 범접하기 힘든 뭔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 표현 하나를 들으면 제가 많이 배워요. 저는 이제 진행자로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친구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슬기가 무엇인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배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아는 것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슬기란 배움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도에 대한 이야기, 슬기로운 태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태도, 애티튜드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라고 했을 때 상위권, 즉 의대를 간다. 의대라고 하기엔 조금 편협하지만 공부를 참 제대로 하는 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이들은 공부를 즐겨요. 그럼 또 이제 방송 끄시겠죠. 끄지 마세요. 공부를 진짜 즐겨요. 얘들이 제가 외고에 있었을 때 좀 어려운 문제집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영어 교사를 하다가 진로를 하고 있는데
외고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질문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질문을 쭉 모아 보니까 아 얘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는구나. 그거를 모으고 그게 어려웠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살짝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걸 구성해서 클리닉 기반의 책을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쌤 정말 멋지게 틀렸어요. 얘들 표현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틀렸을 때도 틀렸다 이게 아니라 와 쌤 어떻게 문제 이렇게 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를 즐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점수를 높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아이들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물론 받아야죠. 받아요. 왜냐 그 적절한 스트레스는 약간 어떤 도파민도 분비하면서 또 전두엽을 자극하면서 행복감을 주잖아요. 몰입감. 근데 이 친구들은 전 태도적인 부분에서 좀 즐길 줄 안다. 그래서 또 이거와 연결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한 친구들이 그 친구다 보니까 상위권 특목자사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취미가 뭐냐? 취미가 뭐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영어, 공부 그리고 과학, 실험 이쪽이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취미. 뭘 같으세요?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질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본인의 취미 잘하는 거. 잘하는 거. 글쎄요. 충분히 쉬는 것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맞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악기. 예. 1위가 상위권 초상위권 학생들이 1위가 가장 친한 게 누구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전 당연히 영어,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악기예요, 악기. 왜 악기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힘들 때, 지칠 때 위로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또 뭔가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악기를 켤 때 본인이 위로받는데요. 진짜 친한 친구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걸 갖고 있더라. 본인이 음악을 한다, 노래를 한다,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태도 부분은 즐김은 뭔가가 여유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공부한 친구들은 뭘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분류,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아우라는 이 아이만의 즐김 포인트가 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기왕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즐기는 친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인 건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듣자 보니 저도 많이 본 거죠. 아까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합격한 친구였거든요. 제 질문을 하러 와요. 대답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대답을 했더니 다음 페이지를 넘겨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제시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미 제가 한 대답을 본인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다른 문제를 또 찾은 거죠.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해 줬어요. 근데 선생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은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학생이 원하는 대답이 이르렀죠. 다음에 또 이 친구는 질문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노트를 갖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본인이 과목별로 의문을 갖는 것들을 선생님께 질문하고 나면 질문 과정들을 미리 탐구해 오고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신 걸 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멋지게 맞힌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멋지게 틀리는 일들을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구는 서울대 치대 합격한 친구거든요. 시험 공부를 한 4주 해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은 학교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방에 이제 자기 피아노가 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내일이 피아노만 치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죠. 그 시험 마치는 날 다시 와서 피아노만 내내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아이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피아노를 독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질문에 질문,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으로 탐구하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있는 아이들. 그 친구가 정말로 슬기로운 태도를 가진 아이라는 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EBS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가장 최상단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슬기로운 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공부, 어떻게 슬기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자신 없습니다. 명쾌할 자신 없고 제 사견이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원장님 그리고 저희 얘기를 종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쪽 얘기에 살짝 하나 약간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자 앉아봐 얘야 피아노 시작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 자 앉아봐 악기 시작한다 자 내일부터 바이올린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아이가 풀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자. 그 공간은 애가 신호를 줄 거예요.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악기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악기일까 제가 진짜 그 좀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생각 외에 나와가지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같아요. 악기가 왜였을까 했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친하기도 한데 악기의 어떤 음악을 내려면 일정 부분의 고통 부분을 지나야 되는데 이겨본 거예요. 운동을 하나를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수준급으로 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운동이나 또 내일 가서 자 농구장 한다 이러지 마세요. 애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약간 악기. 근데 남학생들도 악기 쪽이 있고 남학생들은 이제 운동 같은 부분인데 뭔가에 대해서 운동과 악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정 기간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으려면 그걸 맛을 봐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저는 그 전까지를 즐기는 걸 알았다. 근데 또 악기랑 음악은 또 뭐가 받쳐줘야 된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 집이 그 정도의 여건 악기 하는 것도 비싸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태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애가 쉴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를 뭉개지 마시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걸 하면 선물 받고 친구랑 같이 가있고 왜 우리가 평생 못 가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공부에 대한 슬기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음악과 그리고 체육과 연결되어 있는데 기본기. 기본적인 어떤 이게 지는 거 악보를 못 본다면 할 수 없다. 기본이 안 돼 있다면 몸에 힘만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우리 애들 할 수 있는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 그래서 이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난 애들이 있어요. 원래 잘해. 지금 저는 그 애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앞쪽 방송 보시고는 많이 껐을 것 같아요. 너무 넘사벽인 애들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노력해서 간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그런 악기와 이런 것들은 좀 어릴 때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커서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공부의 맛을 줘야 되는데 공부를 뭔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을 때 박수를 많이 쳐준 사람, 아이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정 많이 해준 이런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있고, 근데 보통 초중 때는 두각을 안 내다가 고등 때 두각 낸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초등 때는 거의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 공부는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이잖아요. 진짜 힘든 싸움이거든요. 깊게 정말 들어가야 되는 싸움인데 만들어진 아이들은 잘 못 크더라. 근데 꾸준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80 몇 점만 돼도 할 수 있어. 근데 왜 틀렸는지 이해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기가 단단하면 이게 쫙 뭉쳤다가 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들은 기본기가 확실하다. 두 번째는 그 기본기를 쌓을 때 그냥 대충대충 학원 건성건성 이게 아니라 뭐를 알려고 한다. 관심사가 있게끔 한다. 관심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있는 애들은 두시고요. 알아서 할 거니까 박수만 쳐주면 되고 관심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멋있게 사는 거를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부모가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애가 궁금하죠. 내가 좋아하는 부모가 왜 저렇게 뭔가에 열정을 보이지? 그래서 가만히 공부 잘하는 애들의 부모님 보면 부모님이 열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또 부모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잘하는 게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와 함께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 영역에서 너가 이걸 하면 멋지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저는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수학 게임입니다. 수학 게임. 모든 지금 한국의 교육들은 수학 게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어도 기본이죠. 영어는 요즘 다 디폴트 값으로 기본으로 하니까.
근데 수학을 왜 그럴까 이제 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탐구거든요. 왜? 뭘 묻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겁내지 않게 그리고 풀었을 때 그 쾌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답답함들을 고민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 부분이 이제 터지려면 수학에 대한 많은 인풋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국어 문해력. 지문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니까 수학 점수가 올라가더라.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수학만 했다고 자 내일부터 수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기, 어떤 전반적인 저는 여건들이 된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지금 당장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확 쳐요. 고2 때까지도 성적이 안 나오다가 고3 때 하다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수시로는 힘들죠. 정시로도 갑니다. 그래서 너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애들의 어떤 기본기 공부는 할만해 하면 뭔가 보상이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거에 대한 인내. 그게 아까 말했던 악기와 체육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끝났을 때 즐거움이 있어라는 것들을 다양한 걸 통해서 경험하고 노출된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어렵죠. 김 선생님. 네. 그 고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수들의 공통점? 죽을 뻔했다. 죽을 뻔. 저는 죽을 뻔한데 굉장히 위험해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지루해서 죽을 뻔했다 같아요. 그러니까 소림사 우리 시절에 소림사 영화에 사부가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시킨 일이 방청소하고 그죠 아궁이 떼고 물 길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말씀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죠. 그럼 수학 과목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수포자가 생기는가? 지금 우리가 지난 방송에 강필 선생님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요. 거의 모든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본기예요. 그런데 학생도 학부모도 심지어 교수자들도 심화 고난도 이야기한다고요. 고난도를 잘하려면 기본기가 좋아야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냐면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줘야 해요. 너는 왜 기본이 안 돼 있어? 아이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기본기를 길러야 되는 시간을 속진, 선행, 그러다 보니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니 머리 위에 성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렬의 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발 정동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자들을 위한 환경은 대체로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학년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러 나랑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나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이들은 적절하게 어울리면서 자기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모님,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개척해야 되는 학생들, 큰 의사가 되는 환경,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환경,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쓴소리, 일가람을 해주십시오. 엄청 쓴소리입니다. 뼈 맞을 거예요. 아이들의 공부는 유전자입니다. 공부 잘하면 내 덕이고 공부 못하면 네 탓이야. 유전자입니다. 특히 엄마의 유전자입니다. 딸의 외모는 아빠의 외모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경향성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학력이 좀 있는 그룹 가면 많이 웃고 하세요. 근데 이걸 제가 보통 그 이제 약간 환경이 좀 그런 곳에 하면 슬퍼하세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정말 슬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 유전은 타고난 유전이 있고 만들어진 유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 또한 그 전 세대에 뭔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유전은 바꿀 수 있다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타고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타고난 거에 따라 공부했던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경남 외국어 영재원에 7년 동안 주강사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한 7년 정도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열심히 한 선생님도 모아서 외국에 이렇게 사찰을 보내줘요. 그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다른 외국의 어떤 영재원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고 어떠느냐 보기 위해서 이제 LA에 갔어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갔는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영재원 시설을 좀 둘러봤어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배운 게 뭐냐면 시설에서 배운 건 한 개도 없어요. 같이 갔던 영재원 선생님들 통해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 선생님들 자제분이 다 서울대 의대 그리고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 그럼 약학과, 그다음에 저기 스탠퍼드 붙고, 그다음에 버클리 음대. 근데 이 친구 서울대 붙고도 갔어요. 아니 이분들이 뭐지? 오히려 다른 데 놀라지 않았고 이 선생님 보고는 뭐지? 이분들이 영재원 교사를 한다는 거는 열정이 있고 이분들의 열정을 애한테 온전히 다 쏟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쏟으면서 멋지게 사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삶을 즐겨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한테 멋지게 살 수 있어.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생님 한 분이 오더니 선생님, 정단 선생님, 제가 그때 이제 신혼이었으니까 아이 태교하고 계시죠? 라길래 태교 그냥 사랑한다 얘기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이에게 지금 자기는 태교할 때 정석을 풀었대요.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 경제학 공부를 하고 음악도 듣고. 근데 얘가 5살인가 4살 때 악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제가 궁금했으니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 아이한테 바이올린 시킬지 피아노 시킬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다가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이죠. 남편은 멀리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현이 가까울수록 이 뇌파의 자극을 많이 되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시킨 게 좋겠다 했어. 그 대화를 시어머니랑 했다라는 거. 그분이 한 얘기가 또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웃겨요. 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엉덩이 힘과 책 읽는 힘과 계획 세우는 걸 알려주면 그 뒤는 돈을 벌어오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야 뭔가를 하려고 학원 보내봤자 다 의미 없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 아이가 우리 품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질문하고 어떤 공부하고 엉덩이 힘은 아이와 약속해서 하면 된다는데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만큼 지났는데 저도 잘 못해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애가 어리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그래서 어릴 때 더 얘기하고 좀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어릴 때 좀 힘들면 뒤가 편하다. 근데 이분은 중학교 이후로는 손 하나 안 댔대요. 그냥 가서. 쓴소리 하셨네요. 엄청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입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이 부모가 하는 가장 나쁜 말 같거든요. 그 아이들이 친구 중에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환경을 조성하는 힘이라고 봐요. 아까 그 질문하는 아이가 좋은 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그러거든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잘 들어라 보다 무수히 질문해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네 생각과 뜻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분주하고 수다스럽게 떠들으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그것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를 갖춘 우리 아이들이 슬기로운 학교에서 슬기로운 태도로 슬기롭게 공부까지 하고 환경마저 슬기로운 환경이라면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큰 의사가 되길 꿈꾸면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정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아이들은 의대에 가더라. 의대에 가려면 이렇게 가라로 저희 방송을 좀 가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힘차니까 의대도 가고 또 서울대도 가고 서울대가 또 다는 아니에요. 노력해서 가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인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두 가지였거든요. 결핍해라. need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말하지 않았는데 주는 뭔가의 공급은 아이를 성장을 멈추게 한다.
부족하게 해라. 그게 선택과 연결돼 있고요. 두 번째가 욕망하게 해라. 정말 멋지게 사는 삶, 그리고 인정받는 게 뭐 어떤 맛인지에 대한 욕망의 맛을 들여라. 전 두 가지였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 아니면 안 움직인다. 결핍해서 진짜 필요하거나 지금 내가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할 게 없는데 그러면 해야죠 뭔가를. 그리고 내가 던져졌는데 아니면 욕망 진짜 갖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두 가지인데 최근 하나를 더 찾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그 진짜 맛을 알면 훨씬 큰 위대한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제가 봤을 때 결핍하거나 욕망하는 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공부 태도와 그리고 공부 방법론들을 알면 올라간다 보는데 진짜 위대한 의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도 키워낼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를 해서 그냥 그분의 사진만 봐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 추기경 목사님 봐도 좋아진다는데 사랑은 또 엄청나게 많이 컨테이저스, 그러니까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사랑에 대한 게 풍성한 아이를 키워내면 저는 그게 충분히 의료에서도 사람에 대한 게 전달될 것이고 그 사랑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데 뻔한 얘기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하다 느끼냐면 초리더들이 사랑이 없어요. 직급만 챙겨.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덕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도 맡기는데 당장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왜? 결핍과 욕망으로 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거에 대한 거, 주는 거에 대한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초엘리트가 됐을 때 고위직 공무원,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애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실력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정말 많이 안아주시고 꼭 얘기하세요. 얘야, 너가 지금 공부 잘하는 거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가 임한 거는 하늘이 주신 거고 부모님도 부족하지만 너에게 이게 줬기 때문에 넌 이거 뭐 평생 사람들에게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얘기를 자꾸 해주시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걔는 학교에서 사랑받고 그 사랑 가지고 대의사가 돼서 나중에 병원장 여러 개를 다 안을 수 있는 큰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욕망하라, 결핍하라. 더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가지고 그 모든 역경 속에 우리는 옆에 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서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많이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 왜? 앞에 있으면 다 질투하거든요. 욕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듣거든요. 괜찮다. 사랑하며 얘기 안 하면 그게 이제 너의 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애들에게 사랑하는 거. 나의 잘남은 내가 잘남이 아니야. 그래서 베풀어주고 더 멋지게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세상 속도 맞추고 가면 넌 멋진 인생이야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핍, 욕망,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라캉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른들의 욕망, 시대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서 나와 공동체를 위한 욕망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의사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의대문을 활짝 열어드린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대국민 주치 온앤닥터TV 열려라 의문은 큰 의사가 되길 꿈꾸는 이 땅의 소녀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의대 진학의 다양한 관점과 길을 꾸준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동원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려라 의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